네, 오늘은 나만의 돋비쳐 비밀의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과만 마주하고 싶은 그런 때 말입니다. 거창한 여행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만 아는 작은 틈새, 나를 품어주던 구석진 자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곳은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위로의 공간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나만의 돋비쳐 비밀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아무도 모르는 옥상 위 평상입니다. 박완서 작가의 소설 옥상의 민들레꽃을 보면 삭막한 아파트 단지 속 옥상이 등장합니다. 그곳은 아이에게 세상의 슬픔과 생명력을 동시에 가르쳐주는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옥상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래가 널려있고 장독대가 놓여있던 낡은 건물의 옥상 말입니다. 그곳에 놓인 평상에 누우면 복잡한 세상의 소음이 멀어집니다. 오직 하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던 그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무너졌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었던 그 평상이 그립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던 한강변 벤치도 소중한 돋비처입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학교에서 치인 몸을 이끌고 강가로 향합니다. 어둠이 내린 강물을 바라보며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어 봅니다. 강물은 말없이 흐르며 우리의 한숨을 실어 나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강 너머의 불빛들은 타인의 삶이지만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무언의 공감을 그 빛들로부터 얻기 때문입니다. 벤치에 앉아 차가운 음료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그곳은 세상의 속도에서 잠시 내려와 숨을 고르는 간이역 같은 곳입니다. 강바람에 씻겨 내려간 어제의 고민들은 그 벤치 아래 묻어두고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서점의 구석진 서가 역시 마음을 치유해주는 비밀의 장소입니다. 수만 권의 책들이 내뿜는 종이 냄새는 그 자체로 안식 향이 됩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시집 코너나 오래된 역사서 구석에 몸을 숨깁니다. 그곳에서 무작위로 꺼낸 책 한 권은 예상치 못한 위로를 건넵니다. 책장 사이의 좁은 통로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단단한 벽이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현실의 나를 잠시 잊고 다른 이의 삶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정적이 흐르는 서가 사이에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일은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시식의 바다에 잠겨 내 아픔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되는 공간입니다. 외로움이 마음을 파고들 때면 나는 습관처럼 종로 조계사 후문에서 이어지는 수성공원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내가 좋아하는 고요한 요새이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위로를 얻는 비밀스러운 돋비처입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면 고려 말의 대유학자 목은 이색 선생의 영정을 모진 목은 선생 영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켜켜이 쌓인 역사의 층위가 느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며 뜨거운 숨결을 내뿜었던 보성사터와 배움의 열기가 가득했던 중동학교의 옛 흔적이 이제는 적막한 공기 속에 녹아 있습니다. 짧은 거리지만 소로를 따라 걷다 보면 길가에 낮게 깔린 조립대 무리를 만납니다. 화려한 꽃도 하늘을 찌를 듯한 고목도 아니지만 땅바닥에 닿을 듯 몸을 바싹 낮춘 채 살아있는 그 작은 풀잎들에 유독 마음이 머뭅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느라 잔뜩 긴장했던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 흔들리면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조리대의 사각거림을 들으며 서서히 풀어집니다. 떠들썩한 세상으로부터 잠시 나를 숨겨주는 곳.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위로가
공존하는 그 길을 걷고 나면 다시 일상을 버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수성공원의 그 고즈넉한 오솔길과 나를 닮은 낮은 조릿대는 오늘도 내 그리움의 끝자락에 머물며 나를 기다리고 있겠죠. 도피처는 현실 깊이의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살아갈 용기를 충전하는 재충전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장소와 대화하며 마음을 치유합니다. 벽에 기대어 울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쉴 때 장소는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일어서기를 기다려줍니다. 공간이 주는 침묵은 100마디 말보다 훨씬 깊은 위로가 됩니다. 자신만의 비밀 장소를 가진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휘청거릴 때 돌아갈 좌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비밀 장소는 우리에게 자기 대면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누구의 요구도 들어줄 필요도 없고 누구의 기분도 맞출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솔직해집니다. 못난 내 모습을 인정하고 아픈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장소는 그런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말해줍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괜찮아. 여기에서만은 마음껏 아파도 돼. 그런 위로의 공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고단한 세월을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움은 단순히 과거를 찾는 일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돌봐주던 공간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힘들 때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여러분만의 공간이 있나요? 그곳은 아주 작은 방일 수도 있고 어느 이름 없는 골목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숲속의 벤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다시 살게 했던 그 비밀스러운 도피처는 어디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위로가 되었던 공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오늘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비밀의 장소는 우리 마음이 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힘들게 할 때 그곳으로 숨어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비밀 장소가 당신의 지친 꿈을 따뜻하게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충분히 쉬고 다시 밝은 내일로 걸어 나오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 비밀스러운 그 공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